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모형은 교수 학습 절차, 전략, 활동, 기법 등을 단순화한 하나의 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틀인 거죠. 그러면서 설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계도를 보면 건물의 얼개를 알 수 있듯이 교수 학습 모형을 보면 교수 학습의 얼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이런 교수 학습 모형을 통해서 수업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은 좀 다양한 편인데요. 직접 교수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창의성 개발 학습 모형, 지식 탐구 학습 모형,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역할 수행 학습 모형, 가치 탐구 학습 모형, 전문가 협동 학습 모형, 토의 토론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다른 교과보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언어, 국어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다른 교과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그 모형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셋째 내용을 보시면 현장 실정을 고려해서 지도서 본문에는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 단위가 한차 시당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도할 때는 80분 단위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형하면은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80분이나 또는 더 긴 시간을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한 설명을 여러분이 보고 이런 거야 라고 절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하게 재구성도 가능합니다. 직접 교수 모형은 우리가 참 많이 쓰는 그런 모형인데요. 여기 보니까 직접 교수 모형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명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지도하는데 좋다라고 되어 있죠. 명시적이다. 명시적이란 말은 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영대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명시적 질문은 누가 길을 걷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명시적으로 그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할 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교사 중심의 교수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교수 모형은 전체를 세부 요소나 과정으로 나눈 뒤 이를 순서대로 익히면 전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모형들이 이런 가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직접 교수 모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많이 드냐면 주로 스포츠 활동, 체육 교과 할 때 한때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학생들이 체육과의 경우입니다. 탐구 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어떤 원리들 그걸 이제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도록 했는데 체육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할 경우 시간이 많이 또 소비가 되잖아요.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배드민턴을 가르칠 때 또는 테니스를 가르칠 때 과연 탐구학습 모형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하는데 철봉을 하는데
과연 탐구 학습 모형이 적절할까? 그런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배드민턴 서비스를 넣을 때 분명히 이거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은 되겠지만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학습 모형과 달리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 나눠서 서비스를 배드민턴 서비스를 또는 배구의 서비스를 또는 리시브를 다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눠서 지도한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잘 치고 또 테니스를 잘 치고 야구를 잘하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죠. 충분한 연습, 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은 전반적으로 어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반부, 전반부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이 그러하더라도 이 모형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 모형을 사용하는 교사의 전적으로 달린 거죠. 절차를 보시면은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인데요. 설명하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물론 동기 유발은 어떤 대부분의 모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요소고 왜 필요한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와 왜 또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절차를 안내하는데 주요 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빠뜨린 게 있죠. 여기서 주요 활동 배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울 내용, 그렇죠?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이게 뭐 학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법도 설명하지만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죠. 왜 우리가 체육과 예를 많이 드냐면 체육과는 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배드민턴. 여러분들 배드민턴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뭐 놀이터라든지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 칠 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초보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공을 이렇게 휙 던져서 이렇게 치잖아요. 생활 속 배드민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칠 이유는 없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동네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있는데 그게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실제로 즐기는 경기를 하는 어른들을 제외하고 뭐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또는 가족끼리 왔을 때 보면 대부분의 경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던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규칙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나중에 결국은 배드민턴이라는 많은 사람이 즐기는 그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이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넣는다, 어떻게 한다, 셔틀콕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라켓을 잡고 어떤 각도를 유지하는지, 힘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설명하고 시범 보이게 되면 학생들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설명하기와 시범 보이기의 힘인 거죠. 저는 시범하기라는 말을 주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직접 교수법의 힘은 상당히 셉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교수법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모형은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많은 모형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모형을 만드세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만의 그 모형을 그런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는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활동이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질문하기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 어때?
선생님이 지금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어느 곳에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요? 중요한 낱말? 중요한 낱말은 왜 중요할까요? 반복되는 말은 왜 반복돼서 그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도 재확인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학습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죠? 위에는 빠졌는데 그래서 학습 내용, 학습 방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학생이 질문을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질문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네가 질문을 해볼래? 누구누구가 질문해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활동하기를 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반복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형이 초반에 이루어졌을 때 활동하는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초반기에 활용한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서를 잠시 확인해 봤는데 준비학습, 기본학습, 실천학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여러분 이것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의 경우에만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2022에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준비한다, 기본학습을 한다, 실천학습을 한다. 이건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고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기본학습, 심화학습 또는 선택학습 더 나아가서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가지고 만드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교수 모형은 기본학습 차시에 많이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단어의 앞부분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설명하셔야 될 것이고 또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실행 따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시범을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시범 보인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체육과의 경우라든지 뭐 미술 같은 경우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 하면서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빠르게 직접 선생님이 이렇게 시범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서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획을 그릴 때 이렇게 뭐 근데 언어니까 국어니까 어떻게 시범을 보여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이 밑줄을 긋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중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Thinking Aloud Method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학생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단 말이 좀 이상한데 생각을 보여준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말들을 드러내서 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 말하기죠. 그런 방법을 시범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하기 위해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내용을 통합해서 추론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면 왜 갔지? 왜 갔을까?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 때문에 갔네? 라고 직접 내가 생각하는 그 과정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들려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따라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수업하실 때 적용해 보시면 흥미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생각 구술법이라고 했네요. 여기서는요. 생각 말하기 Thinking Aloud를 생각 구술법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수 모형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이전에 수업할 때도 교육과정 평가원과 또 연계해서 수업하는 자료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직접 교수 모형을 많이 활용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수정된 직접 교수 모형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전형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제가 수업할 때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넣어서 이용래의 수정된 직접 교수 모형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형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직접 교수 모형의 어떤 전형적인 예는 우리가 참고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성한다고 하죠. 그 구성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중요하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직접 교수 모형의 어떤 특징도 중요한데 그런 것과 나의 지식이 만나는데 어느 곳에서 만났느냐 바로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교실에는 각기 다르잖아요. 1학년이 되면 1학년 학생이 또 달라질 것이고 2학년이 되면 2학년이 또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직접 교수 모형이라 하더라도 학년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내가 있는 학교 어느 학교에 있을까 또 학교의 어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더 결정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이 모형도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형을 만들어간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